반갑습니다. 문혁입니다. 네. 우리가 유튜브가 구독자가 10,000명을 이제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요. 네. 그냥 숫자가 하나 더 올라갔다는 데 의미를 좀 두고 네.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또 수화를 배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또 기억을 하면서 무슨 잔소리를 또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좀 진짜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수화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 또 왜 실력이 안 늘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수화를 잘하는 방법 중에 제가 많이 사용했었던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수화를 배우셨잖아요. 네. 그럼 수화를 쓸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화를 쓸 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화를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울을 많이 보시고 연습을 우선 하세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상대를 만났다면 어떤 농아인, 어떤 상대를 만났다면 난 수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표현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배운 것들을 복습을 하는 거죠.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앞에 누군가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혼자서 해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난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러면 내가 두 가지 다 해보는 거죠. 오늘 어떻게 왔습니까? 저는 지금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가? 그럼 타고 왔습니까? 그러면 저 혼자 기쁘게 타고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당연히 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타고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아니고 갔다 왔습니까? 맞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수화를 혼자서 해보는 거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해보면서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상대방이 무엇라고 얘기할지 또 내가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무엇이라 대답할지를 상상을 해가면서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급반, 회화반 뭐 이런 반에서 우리가 대화 연습을 하잖아요. 그 대화 연습이 되게 유용한 이유는요. 실제로 내가 농아인과 대화를 할 때 등장하는 단어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내가 해보지 않으면 그냥 배우고 단어를 기초반처럼 그냥 책을 펴놓고 그냥 단어를 외우고 쓰는 건 쓰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를 나눠서 내가 A가 돼서 혹은 내가 B가 돼서 한 단어들만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답변만 해보고 질문만 해보고 답변만 해보고 질문만 해보고 이게 잘 되면 이쪽 저쪽 두 가지를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문장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문장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국어사전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국어사전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수화사전을 찾으시면 안 되고 국어사전을 찾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개념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쓸까? 그리고 이 단어를 여기에 써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오늘 뉴스 트레이닝반을 했는데 뉴스 수화반을 했는데 뉴스반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카카오톡 디톡스 혹은 디지털 디톡스. 디톡스? 디톡스 수화 어떻게 할까? 그럼 국어사전 찾으셔야 합니다. 수화사전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나온다 해도 그걸 그대로 쓰시면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죠. 디톡스란 뭔가요? 사과 디톡스, 뭐 야채 디톡스, 뭐 당근 디톡스, 뭐 이러면 뭐냐면 독소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디톡스라는 수화는 독소를 줄이다, 해독이다 이런 단어로 국어사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독, 줄이다 아니면 독, 해결, 독 이런 식으로 독을 빼다 뭐 이런 식으로 지우다라는 수화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디톡스는 그 단어 쓰는 게 맞죠. 근데 카카오톡 디톡스나 디지털 디톡스를 쓴다면 거기서 독 지우다, 독 해결 이렇게 쓰기에는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이 무조건 독은 아니잖아요. 독을 먹은 거랑 디지털을 독처럼 여기는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독이라고 디톡스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이렇게 쓸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기서는 국어사전을 보면서 독을 해독한다라는 단어로 여기서는 1차원적으로 쓸 수 있다면 여기 디지털 디톡스에서는 그러면 디지털의 해방, 디지털 뭐 탈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디지털 디톡스 또 디지털 디톡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해방, 뭐 거기서 벗어남 이런 느낌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수화사전이 아니라 국어사전을 보시면서 단어를 많이 찾으시고요. 단어를 찾다가 도저히 안 나오면 백과사전으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백과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검색 용어들을 활용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백과사전이나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 것들은 신조어일 가능성 혹은 정식 용어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국어사전 찾는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어 문법 수화를 쓰면 안 된다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어사전 필요 없어. 국어를 버려. 이런 게 아니라요. 국어를 버릴 수 없습니다. 네. 국어 문법적인 수화, 문법 수화를 버리자는 얘기지 문장식 수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좀 줄이자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지 국어를 버리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와 수화라는 어떤 갭을 메우기 위해서 국어의 개념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으셔야 그걸 수화로 번역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국어사전을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네. 수화 공부를 수화를 잘 못하는 수화를 잘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화가 잘 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수화 공부 습관 때문입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늡니다. 첫 번째, 영상만 보면 수화 실력이 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늘지 않습니다. 네. 보는 능력이 느는 거지 하는 능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축구 경기를 계속 봐요. 그럼 내 축구 잘해지나요? 네. 내가 수영을 열심히 봐요. 그럼 수영을 잘해지나요? 수영을 내가 원래 잘하는데 연구하기 위해서 수영 영상을 본다면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또 고민을 하겠죠. 근데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을 봐. 축구를 못하는데 축구를 봐. 그러면 축구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죠. 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화도 실전이기 때문에 손과 팔 혹은 몸 또 눈동작 고개 방향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내가 실력이 늘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독해 능력이 조금 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대로 사용해 보지 않으면 읽는 연습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수화 공부를 오늘 마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하루에 30분씩 우리 더드림 수화연구소에는 하루에 30분씩 수화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영상을 30분 딱 보고 나면 오늘 공부 끝. 그렇지 않습니다. 네. 30분 보셨으면 움직이는 게 30분이셔야 돼요. 보는 거는 저희는 안 쳐줍니다. 하는 걸 쳐줍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뭐 거울 앞에서 몸을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 혹은 고개를 어떻게 쓸까, 이렇게 내릴까, 위로 들을까, 뭐 방향을 어떻게 할까, 입을 벌릴까, 눈을 찌푸릴까, 눈썹을 이렇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씩 체크하시지 아니하면 사실은 수화라는 언어가 우리 안에서 잘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수화가 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화 모양을 신경 쓰지 않으시면 수화가 안 늡니다. 네. 우리가 통역이라고 하죠. 수화 통역인데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통역 혹은 어떤 중간 매개체인 거거든요. 그냥 수화를 하는 거랑 수화 회화를 하는 거랑 수화 통역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통역은 정식 단어들을 명확하게 구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해봐. 학교. 다시 해봐. 이상한데? 그러면 다들 고민하세요. 학교 아니에요? 학교 아니에요? 학교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학교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학교 이렇게 쓴 사람도 있거든요. 학교. 근데 모양을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수화 회화를 할 땐 상관없습니다. 학교. 이렇게 말하는 거랑 학교 이렇게 쓰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는 거죠. 근데 학교 했을 때 명확한 단어들을 써주면 저는 이렇게 씁니다. 조금 더 손을 올려서 많이 높여서 씁니다. 왜냐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쓰면 지난날 어저께 그저께 이거랑 단어가 겹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거랑
이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난 갔냐, 이렇게 갔냐, 예, 뒤로 넘겼냐, 이런 식으로 다르거든요. 이렇게 뒤로 넘어간 이것도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의 디테일을 신경 쓰시지 않으면서 수화를 연습한다. 그리고 내가 통역사가 되기를 원한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모양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수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화를 하고 계세요. 네, 빈도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이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수화 통역사 시험을 볼 건데 자격증 얼마만이면 딸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시면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전화가 오면 물어보는 거죠. 매일 하시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자격증을 따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랑 똑같은 거죠. 네, 6개월에서 1년 매일 30분에서 1시간 이상 하시면 금방 네, 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막 갑자기 막 생기는 것 같은데 싫어요 누르면 안 되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2번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하시면 3년은 걸리거나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그건 사실은 거의 기약이 없습니다. 언어가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는다고요? 아니요. 네. 뭐 테니스나 뭐 뭘 배워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사실은 세워라 내워라 배우는데 매일 하시던가 아니면 그 횟수를 늘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내가 통역사가 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요 취미입니다. 취미. 꽃꽂이를 하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뭐 봉사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수화를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건 취미로 하시는 거지 거기에 자격증을 넣으시려면 네, 오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수화 실력이 또 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번째인데 농식 수화만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선생님, 이거 기막히다 아닙니까? 이거 귀가 얇다 아닙니까? 예. 이거 일석이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예. 이거 깜짝 놀래다 뜻밖의 이런 수화 아닙니까? 네. 잘하고는 계신데 농식 수화만 하면은 수화 안 납니다. 네. 왜냐면 농식 수화는요 의성어 의태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국어에서 의성어 의태어만 해요. 저벅저벅, 사박사박, 사뿐사뿐, 깜짝이야, 어이쿠, 이런 단어들을 열심히 했는데 저 국어 늘었습니다. 이러면은 되겠을까요? 네, 안 되겠죠. 네, 기본 단어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사인보카가 1,800단어 정도 되는데요. 사인보카를 끝내셔야 합니다. 2,000단어 정도, 거의 막 다 합쳐도 한 2,500단어 정도가 되는 기초 수화들을 기본 수화들, 저는 기초 수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본 수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본 수화들을 끝내시지 않으면 그 다음에 표현이나 마임이나 농식 수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등에 이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이 있으셔야 그 다음을 쌓죠. 보캐블러리를 쌓으셔야 그 다음 문장을 들어가거나 치환을 하거나 독해를 하거나 도치를 하거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예. 그게 필요하려면 사실은 이디엄을 넣으시려면 기본 단어들을 쌓으셔야 합니다. 농식 수화만 하시면 수화가 지금 그 자리에 여전히 있으실 겁니다. 5번째는 단어만 생각하는 거죠. 또 단어만 하라고 그랬더니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단어는 기본 딱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표현으로 바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예. 이 단어를 이렇게 쓸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버지 저는 무조건 정식으로는 가운데다 쓰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넣으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언제까지 쓰실래요? 왜냐면 실전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나는 아버지가 좋아 어머니 좋아 막 이렇게 어머니 싫다고 하면 안 되니까 예. 어머니 좋아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계속 오른손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단어 표현에다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고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문장 속에서 단어를 어떻게 아버지가 어저께 와 아버지 보자 이렇게 쓰면은 지금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버지 이걸 갖다 아버지 이렇게도 쓰고 여기서 내가 아버지 부르는 거죠. 아버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아버지라는 수 하나 가지고도 막 양쪽에서 막 쓸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 방식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하지만 연습해 보시지 않으면 단어만 외우는 것도 사실은 힘이 들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단어 표현은 빨리 끝내시고 3개월 안에 빨리 끝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수화 실력이 왜 안 느는지 아세요? 네. 공부 스케줄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냥 공부 하루에 30분 하니까 그냥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죠? 하루에 30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네. 꼭 내지 않으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야 되고, 퇴근하면 밥 먹어야 되고, 놀아야 되고, 또 밤이 되면 얼마나 피곤하고, 그럼 바로 하루 끝이에요. 네. 여기에 30분이 들어간다고요? 네. 뭐 직장에서 30분 점심시간,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뭐 3일이나 하면은 잘하시는 건데, 공부 스케줄을 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하겠다, 3번을 하겠다, 5번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스케줄을 짜시지 않으시면 그 시간을 확보하실 수가 없습니다. 스케줄 짜셔야 공부를 잘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7번째는요, 국어사전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난 다 알아. 한국어 다 알아. 한국어 진짜 다 아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어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수화 실력을 저해합니다. 네. 알더라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저는 네이버 국어사전 많이 쓰거든요. 국어사전 많이 쓰시고, 국어사전에 나온 단어들을 다시 옮겨서 모아두시고, 예. 그러면서 이 단어였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다음에 그 단어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는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보합세 수어 어떻게 할까요? 뭐 박스권, 그럼 수어 어떻게 할까요? 예. 요즘 주식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박스권 국어사전 찾았는데 안 나와. 그럼 백과사전 찾았는데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러면 뭐 용화사전에서 뭐 딱 나올 수 있어요. 신조어나. 그러면 그런 데서 발견하면 쓰면 되는 거고, 못 발견했더라도 그 느낌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요즘 뭐 지식인이나 뭐 이런데 뭐 조금 저는 그거는 강추하진 않지만, 그런데 보면 의미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런 단어들을 찾아서 수화로 그럼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이러하니 수화로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결정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어사전을 많이 찾으셔야 합니다. 8번째는요, 마지막인데, 수화가 발전되지 않는 이유는요, 흉내내려 하지 않는 겁니다. 난 농아인이랑 만날 거야, 배울 거야. 그게 아니라 농아인이든 청인 수화 통역사든 표현을 한 것 중에 좋은 표현이 있다면 무조건 기억해 놨다가 배우셔서 흉내 내셔야 합니다. 네. 저는 배라는 수화를 항상 이렇게 썼거든요. 배. 예. 근데 어떤 통역사분이 통역을 하는데 배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외워서, 예. 그러니까 단어를 보고 나랑 똑같이 쓸 줄 알았는데 다르겠어. 그러면 얼렁 외우셔서 내 걸로 만드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는 수화는요, 모방하지 않는 언어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모방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물론 좋은 거를 모방하셔야 되죠. 근데 우선은 모방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게 좋은지 틀린지, 또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점잖하게 한국 사람들 이게 문제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무조건 움직이셔야 합니다. 많이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수화를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화를 잘하는 방법 2가지, 수화가 잘 안 되는 이유 8가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2가지 8가지 기억하시면서 내가 중급반, 고급반 이상의 어떤 단계가 올랐는데도 수화가 안 는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들을 점검하시면 금세 수화가 늘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자주 들어오시고, 자주 접하시고, 그리고 보기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해보시고, 유튜브에 지금 수화 습관이 1, 2 막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에는 하셔야 합니다. 네. 행동으로 거울 앞에서 직접 해보시고, 따라 해보시고, 직접 해보시고, 그렇게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수화 실력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수화 가르치는 걸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 잔소리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